네, 계속해서 4인 4색 투자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불확실한 장에서는 정말 자산가들은 어떻게 돈을 굴리시는지 궁금한데요. 오늘도 KB국민은행 김현섭 한남 PB센터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참 뭐 요즘 한동안 2차 전지 모르면 뭐 대화가 안 되고 예. 그다음에 세상의 모든 투자자는 2차 전지 주식을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으로 나뉜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2차 전지 주가가 아주 연초 이후에 큰 폭 상승하면서 투자자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 근데 최근에는 또 푹 꺼져 버렸어요. 네. 고액 자산가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예. 사실 은행에서는 이제 개별 주식을 다루진 않습니다만 이제 펀드나 ETF는 다루고 있습니다. 네. 이제 최근 2차 전지 관련된 ETF가 뭐 어제까지 4일 연속 하락은 했지만 예. 그래도 최근 3개월 기준으로 ETF별로 한 35%에서 60%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예. 이게 단기간 이제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다 아쉬워하십니다. 그렇죠. 예, 투자를 안 하신 분들은 안 해서 많이 아쉬워하시고요. 예. 또 투자를 하신 분들은 좀 더 투자를 금액을 좀 키울 걸 하고 아쉬워들 하십니다. 보통 지금 포모 증후군이라고 예, 말들 하는데요.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이 높은 수익률을 나만 이제 수혜를 받지 못할까 하는 걱정인 것 같습니다. 이제 기존 투자자들 분 중에서는 이미 수익은 많이 나 있으니까 이제 장기적인 성장성을 내가 이해하니 한 2, 3년 동안 지켜보면서 좀 여유 있게 투자를 하자라고 기다리시는 분도 계시고요. 아니시면 좀 변동성이 크다 보니 좀 짧게 네. 목표 수익률을 설정해서 자동 환매를 설정해서 좀 짧게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히려 요즘 같아서 진짜 짧게 투자하신 분들이 더 나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예. 자, 2차 전지가 그동안 과열 논란도 있었고 그다음에 딱 어떤 뭐 전체적으로 좀 이제 너무 달렸다라는 그 경계심이 높아지면서 또 주가도 조정도 받고 그랬는데요. 이럴 때는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조언을 하십니까? 고객님들 대부분이 2차 전지에 대한 장기 성장성을 대부분 공감을 하시거든요. 그거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예, 2차 전지 업체들이 계속 새로운 수주 계약도 발표가 하고 또 새로운 투자 계획도 발표를 하고 네. 또 법안도 유리한 법안들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지금은 단기적으로 너무 올랐기 때문에 2차 전지 뭐 가격이 너무 비싸다 싸다 이렇게 좀 계산하기는 좀 어려운 단계인 것 예. 같아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수익이 난 것을 실현을 하고 다시 분할 매수나 정시 투자를 좀 상의 드리고 있는 그렇죠. 상황입니다. 아주 가장 바람직하죠. 그러니까 몰빵하는 것보다는 진짜 분할 매수하고 수익 난 걸 실현하고 이렇게 가는 게 그러니까 좀 방망이를 짧게 잡고 좀 컨택트 위주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자, 2차 전지가 이제 과열과 침체 이렇게 조정을 겪으면서 뭔가 이제 주도주라는 느낌은 좀 희석이 됐어요. 그렇다 그러면 새로운 주도주가 뭐냐 이거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ETF나 펀드 중에서 주목할 만한 섹터가 있을까요? 네, 언론에서 반도체 재고가 현재 최대이다라는 예. 뉴스가 나왔었고 그래서 이제 지금이 바닥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많으셨고요. 또 최근에는 반도체 재고가 줄고 있고 연말 정도 되면은 반도체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관심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하면 이제 사이클 산업이라는 걸 알고 계시고요. 네. 아무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하면 우리나라 코스피의 1등, 3등 업체이시니까 그렇죠. 뭐 투자하시는데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고요. 한때 뭐 10만 전자 이야기가 나왔었고 뭐 SK하이닉스도 한때 15만 원을 육박했던 가격이기 때문에 현재 가격이 그렇게 부담스럽게 느끼지는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투자 관련해서는 조금 더 2차 전지보다는 투자 금액을 크게 해서 이제 분할 매수로 이제 대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앞서 2차 전지 성장성은 아무도 의심 안 하듯이 예. 반도체 경기 사이클이 되살아날 거라는 것도 역시 아무도 의심 안 합니다. 근데 예, 그게 그리고- 언제냐가 문제죠. 그리고 제가 지난달에 나왔을 때 이제 뉴스에 챗 GPT 관련된 뉴스가 예. 많이 나왔는데 이거를 실제 경험해 보지 못한 고객분들이 많아서 상담을 할 때 오픈 AI 사이트 접속해서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누구야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라는 답을 보여드리면서 그 속도가 이렇게 또 느리게 나왔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걸 보여드리면서 더 성능이 좋고 더 빠른 반도체가 이제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공감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요즘에 상담할 때는 이제 카카오톡에
이제 아숙업이라고 예. ASKUP라는 것을 친구 추가를 해서 예를 들면 세련되고 멋진 남자 은행원을 그려줘 하면 그 그림이 이렇게 싹 나오거든요. 이 그림이 나오고 나서 이번에는 안경을 벗고 노란색 넥타이를 맨 그림을 그려줘 하면 또 그렇게 또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고객님들은 좀 재밌어하시고 신기하시고 예.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구나라는 걸 경험하시면서 투자에 활용도 하시고 계십니다. 사실 투자하면서 가장 좋은 거는 본인이 경험한 거, 목격한 거 이런 것들을 투자에 응용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은데요. 예. 재밌는 그 퍼포먼스를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요즘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달러 약세에도 원화 약세, 뭐 좀 이상 현상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거 원화 환율만 유독 약세를 보이는데 이런 현상은 왜 나타날까요? 말씀하신 대로 1,400원 정도 올랐던 환율이 1,200원 초반으로 하락하면서 예. 이제 환율이 이제 하락으로 안정이 되는구나 싶었는데 다시 1,300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금 1,330원대입니다, 지금. 예. 여러 가지 이야기는 있지만 이제 달러 인덱스는 약세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통화 가치조차마저 약세가 되고 있어서 많이들 이해하고 계신데요.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이 이제 급감했고 높아진 에너지 가격 결제 때문에 무역 수지가 적자 폭이 크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예. 있습니다. 또 현재 미국하고 우리나라 기준금리 차이가 1.5% 정도 되는데 이제 이게 5월 4일 날 좀 더 확대가 돼서 금리 차이가 더 커질 거라는 전망도 한 원인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4월 달은 이제 배당 시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해외 송금 수요가 많다는 것도 한 원인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정부 기관 출입할 때 얘기 들어보니까 그 우리나라 그 해외 투자, 미국 국채 투자 많이 하잖아요. 한국은행이나 뭐 이런데. 근데 그 국채 이자 들어오는 게 2월, 5월, 8월, 11월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석 달마다 이렇게 한 번씩 들어온다는데 그때마다 환율이 조금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5월 달에는 국채 이자, 우리가 해외에 투자한 자산에 이자가 들어오니까 그런 점에서는 또 조금은 좀 변동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어쨌든 간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뭐 언젠가는 하겠죠. 그다음에 그 5일 달러 위주의 그 어떤 그 달러가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현상이 조금 완화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달러화는 약세로 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습니다. 예. 근데 자산가 중에서는 이제 이 달러 투자하시는 분들도 아주 많을 것 같은데요. 예. 그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나요? 자산가 분들께서는 달러가 이제 세계 경제가 안 좋을 때 또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을 때 가치가 상승하는 네. 그런 해지 차원과 분산 차원에서 안전자산으로 활용하십니다. 네. 또 특히 이제 부동산을 포함한 내 모든 자산이 다 원화로 돼 있는 것들을 조금 더 불안하게 느낄 수도 있어서 이제 달러를 포함해서 이제 통화 분산 차원에서 달러를 이제 활용하고 계시고요. 달러 정기 예금이 지금 연 4.8%까지 주고 있습니다. 4.8%요. 예, 그래서 낮아진 원화 정기 예금 대비해서 1% 이상 금리를 드리기 얼마 전에 때문에 기사 나온 거 보니까 우리나라 지금 현재 금융권에서 연 4%대 예금은 사라졌다. 예. 전부 다 3%대로 내려왔다 그러는데 예. 달러 예금이 더 높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원화 같은 경우는 좀 3.4 정도 이렇게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자산가 분들께서는 이 높아진 달러 정기 예금을 활용해서 그냥 달러 자산을 이자를 받으면서 달러 자산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시고요. 또 이렇게 보다가 환율이 높아지면 비과세로 이제 환차익을 보고 달러를 매도하고 또 낮아진 코스피를 매수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환율이 높을 때 통상 코스피는 매우 낮기 때문이고요. 그렇죠. 또 반대로 코스피가 높을 때는 이제 코스피를 비과세로 이제 매도하고 낮아지는 환율로 이제 달러를 매수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또 코스피가 높을 때는 환율이 통상 낮기 때문이긴 합니다. 또 지금 달러 ELS도 많이 활용하시는데요. 네. 지금 기초자산이 종합 주가 지수이고 낙인 50 정도 되는 달러 ELS는 확정금리로 연 10% 정도 나오고 있고요. 이제 원화 ELS 같은 경우에는 6에서 8%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낮아진 정기예금 대비해서는 투자 매력도가 좀 높은 거라고 생각되어지고요. 하지만 ELS는 이제 ELS라는 이름은 같지만 구조가 다 천차만별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ELS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필수죠. 역시
자산가 분들은 이제 투자하는 방법이 상당히 뭐 과학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상당히 위험까지 다 감안해서 해치까지 다 감안해서 하는데 재밌습니다. 달러 환율이 오를 때 매도하고 코스피를 사고 또 코스피가 오를 때 매도하고 달러를 사고 하는. 예, 좀 롱텀으로 좀 여유 있게 보신다면 그런 기회가 정기적으로 오고 왔던 게 지금까지 패턴이긴 합니다. 아주 참고할 만한 투자 전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공모펀드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은행에서 많이 판매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수수료는 높고 수익률은 낮고 그다음에 가입하는데 무슨 뭐 녹취만 한 20분 해야 되고 뭐 이게 아주 엄청나게 불편해서 가입하지 말라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들었는데요. 최근에 그 성과 연동형 공모펀드가 나왔다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있다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예. 사모펀드로 유명한 운용사가 이제 운영 실적에 따라서 성과 보수가 연동되는 그런 공모형 펀드를 그럼 내놨습니다. 성과가 많이 나면 보수를 많이 떼고 성과가 안 나면 어떻게 됩니까? 성과가 안 나면 성과 보수가 제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되거나 뭐 아예 성과가 없으면 그냥 보수를 안 받겠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오. 사실 펀드는 펀드 매니저가 조금 더 비싼 수수료를 받고 이제 운영을 잘해보겠다라는 게 이제 그렇죠. 펀드이고요. 이제 ETF는 상대적으로 보수가 싼다는 좀 장점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 성과 연동형 운영 보수는 1년 동안은 이제 기본적으로 운영 보수를 받다가 예. 1년 후부터 이제 분기별로 성과에 따라서 이제 운영 보수가 결정되곤 합니다.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운영사가 이런 자신감이 있구나라든지 그렇죠. 또 수소 체계가 좀 합리적이다라고 해서 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내 펀드가 손해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높은 수수료가 계속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좀 컸던 건 사실이긴 합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 성과 연동형 공모펀드는 음식점 뭐 맛집이라고 하는 데서 맛없으면 돈 안 받겠다 하는 거하고 똑같네요. 예,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올 들어서 뭐 상저하고라 그랬는데 지금 증시를 보면은 이미 상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고가 될지 하저가 될지 이게 참 궁금한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투자 전략이 유효할까요? 이제 세계적인 투자자 하워드 막스라는 분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아는 한 가지는 나는 모른다는 것이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소크라테스도 그런 얘기했고 공자님도 그런 얘기했고. 예, 이제 시장에 대해서 겸손해야 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사실 작년 연말에 올해를 전망하면서 주가지수는 대부분 상저하고를 예상했고 그렇죠. 환율은 하반기로 갈수록 더 떨어질 거라는 걸 예상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그 작년 했던 그 전망이 맞을까라고 하는 또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2차 전지 테마라든지 AI 테마, 로봇 테마 이런 테마도 너무너무 빨리 변하고 있기 예. 때문에 투자 자산의 분산과 투자 타이밍의 분산이 정말 중요한 시기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과거 경험을 보면 시장이 안 좋을 때 또 시장이 불안할 때 투자하는 게 시장 고점에서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률이 날 확률이 매우 높았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지금 현재 코스피 PBR이 1배 미만이라고 1배 미만인데요. PBR이 1배 미만일 때 투자를 하게 되면 1년 후 수익률이 수익률이 매우 높았던 게 지금까지 패턴이기 때문에 예. 지금 시장이 너무 불안하다고 해서 너무 걱정해서 보수적으로 운영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포트폴리오로 투자를 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저도 이렇게 쭉 시장을 지켜보면서 느낌이 청개구리가 돼야 된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 많은 사람이 달려가는 데는 오히려 거기서 피해야 되고 예. 또 많은 사람이 다 포기했을 때가 오히려 가장 바닥이고 이랬던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 일리 있는 말씀이십니다. 예. 예, 지금까지 투자인사이트 KB국민은행 김현섭 한남 PB센터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